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바뀐 방식으로 선보이고 있는 장학 퀴즈. 오늘의 주제는 우주와 행성입니다. 자, 이렇게 매주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최고의 퀴즈 지존을 가리는데요. 과연 우주와 행성 분야에 관한 지존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우주와 행성.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과 지구적 또 다른 거대한 세계. 인류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온 우주. 우주를 탐험하는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장학 퀴즈에서 우주와 행성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퀴즈로 풀어본다. 모든 문제 출제와 감수는 경화여고 오성열 과학교사, 명덕고 이세연 과학교사, 동아사이언스 김상현 편집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주와 행성에 관한 최고가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4명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우주와 같은 큰 생각과 마음으로 우승으로 향하자. 경기부 과학고등학교 박준영입니다. 3, 2, 1. 충북발 우주 탐사선이 발사됐다. 충북과학고 조동입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의 미래 퀴즈로 보여주겠다. 한성과학고등학교 박승현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는 과학자가 되겠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동현입니다. 자, 1라운드 A, B, C, D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총 12문제를 풀게 됩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은 탈락합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자가 문제를 풀 때 그 이후의 출연자들은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준영 군. 네. 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예. 키세프라는 국제 청소년 과학 대전에서 항공우주연구원상을 받았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상? 네. 이름만 들어도 상당한 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상을 받았어요? 저희의 주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 탐사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어디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여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태양광 발전소를 어디에 세우면 좋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울진시 부근에 가장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울진? 네. 그렇군요. 장래희망은 뭐예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네. 예. 언제부터 이 우주와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특별 전시회에서 우주 행성이라는 주제를 보고 나서부터 예. 이런 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행성? 네. 수많은 별들 중에 어떤 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태양이죠. 태양? 네. 저희 지구를 이렇게 밝혀주고 저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멋지다 이거죠? 네. 그래요. 자, 과연 오늘 결과는 어떨지. A, B, C, D 중에 뭘로 할까요? B요. B. 네. 자, 그럼 B형 문제부터 풀어보죠.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태양 표면에서 보이는 것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보인다. 주기적으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이것은 흑점. 태양의 체층을 통해 뻗어나오며 온도가 비교적 낮고 밀도가 큰 가스의 분출을 말하는 이것은 플레어. 지구의 약 3배 크기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하며 목성의 남이 약 22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반사이클론 폭풍인 이것은 태양폭풍. 이곳은 태양계 가장 바깥쪽이다. 해왕성의 바깥에 있으며 소행성과 해성 등 크고 작은 천체가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우르트그룹. 이 이론은 모든 물질이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우주의 모든 힘과 물질을 통합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 이론은 촉근이론. 이것은 태양을 공전 궤도로 하여 돌고 있는 천체 중 목성 궤도와 화성 궤도 사이에 있다.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체보다는 큰 이 천체는 소행성. 이것은 블랙홀에서만 있는 특별한 경계 구역을 뜻한다. 블랙홀과 바깥세계 경계를 뜻하는 이것은 사건의 지평선.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여 태양의 가장자리 부분이 반지 모양으로 둥글게 보이는 이 일식은 기만일식. 이 작품은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내용의 SF 소설이다. 1898년 간행된 조지 웰스의 소설은 화성친구. 운석은 지구의 내부 구조나 태양계의 생성 연구 등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데 구성 조성에 따라 철질 운석과 함께 구분되는 이것은 석질 운석. 이것은 액체 상태 외핵 물질이 유동함으로써 일종의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다이나모이드. 이것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이다. 음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는 이것은 중성미자. 네, 수고했습니다. 예. 몇 개 맞췄을 것 같아요? 7개. 7개? 12개 중에 7개? 네. 그렇습니다. 5문제 놓치고 7개 맞췄어요. 아니, 그 긴장되는 순간에 내가 몇 개 맞췄구나 다 세고 있었어요? 아니요. 대단한데요. 보통 이거 기억을 못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몇 개 맞췄는지까지 다 나름 여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체증을 통해 뻗어나오며 온도가 비교적 낮고 밀도가 큰 가스의 분출을 말하는 이것은 플레어라고 했는데 네. 정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스피큘. 맞습니다. 스피큘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다. 음과 양의 전하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는 이것은 중성미자가 아니라 플라즈마. 플라즈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나 아쉬움이 있죠? 네. 네. 그래도 일단 출발을 많이 긴장된 상태일 텐데 예, 열심히 자기 실력 발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총 준영군은 7문제를 맞췄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예, 동의원. 네. 아니 기타 치는 재주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딱 뒤에도 기타를 딱 들고 있는데 네. 기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권유를 하셨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책도 사주시고 기타도 사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게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기타 연주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고 풀어볼까요, 문제를?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무슨 곡으로? 트와일라이트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트와일라이트요? 네. 그래요, 박수를 청해 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동익원. 네. 야, 연주 실력이 출중한데요? 예? 정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게 네. 마치 그 음악을 들으면서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가장 예뻐요? 달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달이요? 네. 왜요? 물론 별도 좋지만 달은 항상 안 보이는 때가 거의 없이 항상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달이 멋있다? 네. 자, 과연 동해군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A, C, D가 남았습니다. 뭘로 할까요? D로 할게요. 자, D형으로 문제 드립니다. 태양계의 행성 모두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 각 행성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한다. 태양계의 8개 행성 중 유일하게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반대인 행성은 천왕성.
약 76년 주기로 지구를 찾아오는 이 해성의 이름은 헨리에서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별들이 허술하게 모여있는 별의 집단으로 지름이 10파색 이하이다. 주로 우리은하 나선팔에 분포된 이것은 상계성단. 지구 공전의 결정적 증거로 태양과 바라보는 천체를 잇는 직선, 그리고 지구와 바라보는 천체를 잇는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나타내는 말은 연주시차. 외부 은하의 팽창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 상수이다. 공간에서의 우주의 팽창률을 의미하는 것은 허블 상수. 우리 은하 전체는 지름이 약 30kps인 구형의 무리에 쌓여 있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와 기체의 고리인 이것은 오르트구름. 이것은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이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별의 이름은 블랙홀. 이것은 우주의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소립자이다. 다른 입자와 반응하거나 스스로 붕괴하는 일이 없어 검출이 어려우며 입자 하나가 매우 무거운 이것은 중성유자. 1989년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을 위해 쏘아 올린 위성으로 이 위성을 통해 2.73K의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 이 위성의 이름은 태양계의 행성 중 대기에 메테인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청록색을 띠는 두 가지 행성은 천왕성, 해왕성. 토성의 고리는 여러 개로 나뉜다. 특히 A고리와 B고리를 나누는 수천 킬로미터의 큰 간극의 이름은 이것은 초기의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이론이다. 1981년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이 이론은 빅뱅 이론. 수고했습니다. 예, 동희군 몇 문제 맞힌 것 같아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 뭐 그거 세면서 할 여유가 없죠? 네. 예, 동희군이 5문제를 맞췄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이기도 한데 놓친 문제 하나씩 볼게요. 이것은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별의 이름.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성. 예, 중성자별이에요. 예. 이렇게 다 보면 아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이론이다. 1981년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이 이론은 빅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죠. 맞습니다. 알면서 왜 그래요? 헷갈려서요. 예, 그 자리 서니까 또 막상 생각만큼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동희군이 12개의 문제 중에서 총 5개를 맞췄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텐데 아직 뒤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면 안 된다. 네. 알았죠? 네. 예.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예. 승현군.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긴장돼요? 네. 많이 긴장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 그래요, 예. 그 집에 천체망원경이 있다면서요? 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요. 네. 그 이야기가 좀 긴데 예.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근데 작년에 제 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예. 이제 온라인 교육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줘요. 네.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제 뭐 학용품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예. 제 동생이 몇 개월 동안 꾹 참고 모아가지고서는 그걸로 천체망원경을 받아왔어요. 진짜로요? 네. 예. 다들 놀랐죠. 동생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 여동생, 착한 동생입니다. 네. 아니, 오빠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다 마일리지를 다 모아서. 네. 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인가 제도가 사라졌어요. 그 마일리지 제도가 물론 학원 개편 때문인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망원경의 타격이 컸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도. 예. 아니, 그 정도로 바꾸려면 마일리지를 얼마를 쌓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 동생, 몇 마일? 8,000마일이요? 엄청나네요. 예. 아니, 오빠를 위해서, 예? 정말 이렇게, 사실 자기 것 챙기기도 바쁠 텐데,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승현 군은 동생을 위해서 뭐 해준 게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예. 뭐라고 해야 하나 막 공부하는 바쁘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챙겨줘서 그게 항상 미안해요. 제가 아. 맨날 동생한테 받기만 하고 그렇군요. 뭐 생일 정도는 저도 챙겨주긴 하지만 그래도 천체만경에 비하면 좀 그럼요. 너무 큰 걸 줘서 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한테 받기만 하고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예? 그만큼 저 아주 운 좋은 오빠란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저 장학금 많이 받게 되면 네. 동생을 위한 어떤 배려가 있을까요? 뭐 해줄까? 지금 얘기해봐요. 갖고 싶은 거. 예? 그다지 없다고요? 정말 착한 동생이네요. 야, 그래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잘해야겠습니다. 네. 알았죠? 예. 그래요. 지금 남은 게 A하고 C인데 뭘로 할까요? C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천고상에서의 태양의 궤도인 황도와 달의 궤도인 백도가 거의 일치하여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을 가리는 경우를 말한다. 이 음절의 이 현상은 이 이론은 우주의 처음을 설명하는 우주론 모형이다. 약 137억 년 전의 거대한 폭발을 통해 우주가 되었다고 보는 이 이론은 빅뱅 이론. 이것은 수십만 개의 많은 별이 모여있는 천체이다.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둥근 형태의 이 천체는 부상성단. 최근 토성의 위상 타이탄에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액체가 강과 바다를 만들고 구름과 비도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메탄. 철보다 무거운 금, 납, 우라늄 등의 원소는 별이 이것으로 변해 폭발을 일으킬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초신성. 2006년 8월 국제천문연맹에서 태양계 행성을 새로 분류하면서 만들어진 천체 종류로 소행성과 행성의 중간 단계이며 명왕성, 세레스 등이 속하는 이것은 외수행성.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별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뒤에 있는 별에서 나온 빛이 앞에 있는 별의 중력 때문에 휘어져 보이는 현상은 중력렌즈. 태양계의 행성인 천왕성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로 구경 15cm의 반사망원경을 이용해 천왕성을 발견한 이 사람은 허셜. 지금까지 궤도가 알려진 소행성은 5,000개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소행성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칙은 티티우스 보데이 법칙. 1994년 목성에 충돌한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은 목성에 다가가면서 이 힘에 의해 21조각으로 부서졌다. 이 힘은 조성력. 빅뱅 이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충돌하면 순간적으로 소멸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이 현상은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태양열을 받아 혜성의 핵 표면으로부터 얼음과 눈이 증발하여 밝게 빛을 반사하는 기체 덩어리는 이온꼬리. 네, 수고했습니다. 야, 1라운드 다 맞히나 했는데 마지막에 문제를 놓쳤어요. 두 문제를 놓치면서 그래도 10개를 맞췄습니다. 2라운드 진출은 이미 확정 지었고요. 예,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요? 글쎄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 예.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예. 아니,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초반에는 아주 무서웠거든요. 빅뱅 이후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충돌하면 순간적으로 소멸하고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 쌍소멸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아, 앞에 쌍이 기억이 안 났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태양열을 받아 혜성의 핵 표면으로부터 얼음과 눈이 증발해 밝게 빛을 반사하는 기체 덩어리는 아, 코마. 그렇습니다. 아, 요거까지 다 맞췄으면 전부 다 맞히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참 실력이 대단하다는 친구라는 게 1라운드에서부터 입증됐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동생 덕일 거예요. 예. 고맙다, 혜진아. 아, 그래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양군. 네. 네. 아, 강렬합니다.
아, 이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좀 긴장 많이 됩니다. 예, 동현 군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죠. 앞에 세 친구가 지금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혹시 네.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몇 개 맞췄는지 알려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학생이 9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9개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다 10개 맞췄어요? 다 10개 이상? 갑자기 좀 흥분하네요. 그쵸. 예. 10개 이상 맞췄어요, 다? 아니,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죠. 5개 맞힌 친구가 있어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네. 오늘 저 외할머니께서 같이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특별히 같이 오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외할머니께서는 제 알기로 40년간 이제 장학 퀴즈 계속 보신 애청자인 걸로 아시는데,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 장학 퀴즈에 나오는 애들은 저희들 뉘집 아이들이길래 저렇게 뭐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냐고 예. 그러면서 좀 당신의 그 자녀든 아니면 손자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나왔으니까 물론 우승할 수 있을지 않을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만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렇군요.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어쨌든 장학 퀴즈가 73년부터 방송이 됐는데 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봐주셨다니 네.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외할머니도 보고 계시니까 네. 예, 더 잘하십시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A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이것은 중성자 별보다 밀도가 훨씬 커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들인다.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것은 블랙홀. 은하를 형태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가 컸나? 초저녁 서쪽 하늘이나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만 관측이 되며 태양으로부터 최대 이각 이상은 멀어지지 않고 항상 태양 근처에서만 관측되는 삼음절의 이것은 내행성. 케플러는 이 행성의 궤도를 추적하여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 행성은 화성. 태양의 흑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에너지가 흑점 주변에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현상은 플레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성에 있는 이 화산은 올림푸스산. 태양의 채층 바깥에서 진주빛으로 빛나는 이것은 태양 반지름의 수백 가지 뻗쳐 있는 플라즈마 대기이다. 태양의 흑점 수가 많을수록 극대화되는 이것은 코로나.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정도 빛을 낼 경우 별은 2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양의 부피가 100배쯤 커지며 온도가 낮아지는 이것은 적색거성.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도플러 효과. 태양풍에서 지구의 자기권 내부로 유입된 하전 입자 중에서 일부는 지구 주위의 자기력선에 붙잡혀 지구를 중심으로 도넛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것은 반 앨런대. 이것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이다.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들어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찾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세티. 모든 물질의 질량을 주는 입자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가 최근 새 가속기를 지어 증명하려고 하는 이것은 힉스. 잘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몇 개 맞았는지 알아요? 하나는 확실히 틀렸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 뭐 틀렸어요?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가 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지금 저도 그렇군요. 예, 그건 확실히 틀렸고. 네, 그건 다른 확실히 건, 틀렸죠. 다른 건 모르겠다. 네. 다른 건 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해요. 그래요. 예. 그 한 문제가 뭐였어요? 예? 한 문제가 뭐였어요? 저도 잘 못 들어서. 틀린 문제? 예. 궁금해요? 네. 예, 그래요. 이게 은하를 형태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의 이름은 이었잖아요, 문제가. 막대 나선 은하 그건가요, 혹시? 맞아요. 아니, 아까 분명히 이대로 얘기해 줬는데 왜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그 은하를 갖다가 분류로 생각을 안 하고 순간 은하 이름을 대라는 건가?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지금 듣고 보니까 예. 분류구나. 그럼 막대 나선 은하가 맞겠죠. 지금 동현군 느낌은 학생이라기보다 네? 어떤 거 강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어쨌든 우리 동현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1라운드에서 11개로 예.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5문제를 마친 조동희 군이 탈락하고 다른 세 학생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일 1라운드 결과 경기북과학고 박준형, 한성과학고 박승현,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동현 2라운드 진출. 문제를 많이 못 맞춰서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천문계를 이끌어나갈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장기인 기타 연주를 뽐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충북과학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입시 대박나길 바랍니다. 파이팅! 2라운드입니다. 모두 10개의 삼지선다 문제를 푸는데요. 혼자 맞히면 30점, 둘이 맞히면 20점, 그리고 셋이 모두 맞히면 10점을 가져갑니다. 3위는 탈락하고요. 1위, 2위는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수성 2. 금성 3. 화성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으로 맞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예, 3명 모두 1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층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약 480도씨 정도라고 하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케플러 우주망원경 2. 스피처 우주망원경 3. 허블 우주망원경 2009년 미 항공우주국에서 지구형 행성을 찾기 위해 발사한 우주망원경은 1번과 2번의 대결입니다. 1번이 2명, 2번은 1명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잘 맞힌 2명의 친구가 2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초반부터 도전자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번 다 파이널 라운드 맞았습니다. 진출자 한훈이 다 맞았습니다. 2라운드 진짜 대결은 지금부터다. 또 1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세 도전자 모두 연속 득점. 막강 실력자들의 예측 불허의 대결. 현재 1위는 180점의 박준영. 그러나 1위와 2위는 불과 20점 차이.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현재 박준영 군이 18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파이널 라운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세 친구 점수차가 얼마 안 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갈색 외성 2. 백색 외성 3. 행성상 성운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어두운 별은 1번과 2번입니다. 자, 지금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동현 군이 혼자 30점을 가져가면서 역전 선두가 되고요. 1번이 정답이면 1번을 고른 두 학생은 나란히 20점씩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이동현 군이 잘 맞히면서 190점이 됐습니다. 예.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갈색이성은 애초에 항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행성상성운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가스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에 남는 거는 백색이성밖에 없죠. 역시 강사 같아요. 예. 뭐 수능 특강 그런 느낌도 나고 말이에요. 예. 그래요. 지금 뭐 1등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친구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문제 드립니다. 1. 큐리오시티 2. 패스파인더 3. 오퍼튜니티 올해 8월 화성에 도착할 로봇으로 맞는 것은 1번과 3번의 대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3번이 정답이면
준영 군이 30점을 추가하면서 다시 역전 선두가 되고요. 1번이 정답이면 1번을 고른 두 친구는 20점씩을 가져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고른 두 친구가 20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패스파인더는 1997년, 오퍼튜니티는 2003년에 발사한 화성 탐사선입니다.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현재 선두는 210점의 이동현 군입니다. 그리고 공동 2위가 두 명인데요. 180점의 박준영 군, 박승현 군입니다. 야, 1위와 2위가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은 두 문제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코페르니쿠스 2. 베셀 3. 갈릴레이 별의 연주 시차를 측정하여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으로 천동설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맞든 틀리든 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점씩을 나란히 가져가면서 격차는 20점 그대로입니다. 예, 남은 한 문제의 결과가 그래서 더 궁금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 봐서는 이동현 군은 만약에 마지막 문제를 동현 군을 제외한 두 친구만 맞췄어도 20점씩을 가져가기 때문에 동현 군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현 군은 이미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0점의 두 학생 중에서 누가 올라가느냐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문제도 두 친구의 답이 같다면 동점자 대결을 해야겠죠. 어떻게 될까요? 문제 드립니다. 1. 오리온 대성운 2. M13 구상성단 3. 마젤란 성운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가 아닌 것은 1번, 3번, 3번입니다. 1번, 3번, 3번. 만약에 박준영 군이 고른 1번이 정답이면 준영 군은 30점을 가져가면서 220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220의 공동선두 박준영, 이동현 군이 파이널 라운드로 갑니다. 그런데 3번이 정답이라면 3번을 고른 두 친구가 파이널 라운드로 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자, 희비가 어떻게 될까요? 박준영, 이동현이냐? 박승현, 이동현이냐? 이번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을 고른 두 친구가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마젤란 성운은 우리 은하 내 천체가 아니라 외부 은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190점의 박준영 군 열심히 했는데 그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는 240점의 이동현 군, 210점의 박승현 군이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2라운드) 결과 박승현, 이동현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 최강 과학도들의 치열한 대결. 과연 우주와 행성 분야의 퀴즈 지조는 누가 될 것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빨리 떨어져서 미안하고 같이 온 친구들이랑 부모님 응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박주영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함께할 두 친구입니다. 먼저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동현 군입니다.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겠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동현입니다. 한성과학고 박승현 군입니다. 한과학인들 보고 있나? 1등은 내 자이다. 한성하고 박승현입니다. 예, 역시 뭐 두 친구가 1, 2라운드에서 좋은 활약 보이더니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10개, 11개씩 문제를 맞췄고요. 2라운드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였는데 파이널 라운드는 승부차기 형식의 퀴즈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10개의 문제 중에 각각 3개씩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출제하게 되는데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선공은 2라운드 성적이 또 높았던 이동현 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골라보죠. 7번 문제 하겠습니다. 7번.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우주를 이루고 있는 입자와 질량 등은 같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인 반입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다. 양자역학 연구로 1933년 슈레딩거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승현 군. 네. 5초 드립니다. 답은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아닙니다. 정답은 폴 디렉입니다. 자, 일단 동현 군은 공격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이제 승현 군은 어떻게 될지. 뭘 고를까요, 승현 군? 9번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도록 만든 모의 화성 여행 프로젝트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대형 시설을 만들어 우주인 6명이 여행 기간인 약 500일 동안 살게 했다. 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답은 Virtual Mars. 버추얼 마스가 맞으면 좀 유리해집니다. 버추얼 마스 아닙니다. 마스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500일 동안 살게 했다. 500일 동안 살게 한 거하고 마스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답이 될 것 같아요? 500화성도 아니고. 예. 뭘까요? 500화성?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이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정답은 마스 500이에요. 아, 답을 듣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마스 500입니다. 500일 동안. 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예. 자, 이번엔 다시 동현 군이 승현 군을 공격합니다. 몇 번 할까요? 10번 하겠습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일까? 비항공우주국은 2005년 1월 템펠 1 해성에 충돌시킬 우주선을 발사했다. 같은 해 7월 이 우주선은 해성에 접근해 약 370kg의 충돌체를 해성과 충돌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딥 임팩트입니다. 네? 딥 임팩트. 딥 임팩트. 정답입니다. 네. 동현 군, 네. 솔직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 걸 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동현 군은 모르는 문제가 없군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과연 그럴까요? 자, 승현 군 골라보죠.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데요. 3번 하겠습니다. 네. 문제 드립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은 무엇일까? 1801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 천문대에서 천문대장인 피아치는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다. 피아치는 이 천체가 새로운 해성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발견된 소행성이었는데 무엇일까? 답은 세레스입니다. 네? 세레스. 세레스가 맞다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세레스. 정답입니다. 1대1입니다. 이제 각각 세 번째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놓쳤고 두 번째는 둘 다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동현 군이 문제를 봅니다. 8번 하겠습니다. 이 탐사선은 무엇일까?
일본이 2003년에 발사한 소행성 탐사선으로 달 외에는 처음으로 천체를 왕복한 탐사선이다. 지름 500m의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한 뒤 지구로 귀환했으며 소행성 파편을 가져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었던 이 탐사선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하야부사입니다. 하야부사. 하야부사. 가 맞으면 2대1 되죠. 하야부사 정답입니다. 역시 승영군 대단합니다. 예. 동영군이 이제 글쎄 반드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못 맞히면 대결 끝나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만약에 문제를 맞히면 대결이 더 이어지고 네. 여기서 못 맞히면 오늘의 우승자는 박승영 군입니다. 네. 자, 승영 군이 어떤 문제를 고를까요? 골라볼까요? 4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처음으로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스승이었던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을 내놓은 이 과학자는 누굴까? 답은 조지 가모프입니다. 조지 가모프. 가모프. 조지 가모프. 가 맞으면 2대2고요.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면 대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동영은 확실해요? 일단은 아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만 아는데 일단 모르겠어. 답을 들어볼게요. 아, 정답이지 빨리 판정을 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예. 답이 뭐라고요? 조지 가모프. 조지 가모프. 가모프 또는 가모프. 조지 가모프. 정답입니다! 예. 아, 역시 두 친구 팽팽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는 누가 맞히고 누가 틀리고 엇갈린다면 대결이 끝납니다. 먼저 동영군이 고르겠습니다. 5번 고르겠습니다. 이 천체는 무엇일까? 변광성의 특정 유형인 이 천체는 세페이드 변광선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주적용입니다. 정답입니다! 우주 조정국가입니다. 답은 갈릴레이 해석입니다. 단 한 문제도 놓칠 수 없다. 파이널 라운드 대결에 걸맞는 최강 도전자들의 영승부. 현재 점수는 4대4 동점. 과연 우주와 행성 분야의 퀴즈 지조는 누가 될 것인가? 자, 10개를 모두 풀어서 이제 4대4가 됐는데 대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대0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 두 친구한테 추가로 6문제를 더 주었습니다. 이 6개 안에서는 결판이 나겠죠. 자, 먼저 동영군이 골라보죠. 1번 하겠습니다. 1번. 이 사람은 누굴까? 별의 거리와 분포를 수학적 통계법으로 연구해 납작한 회전 타원체의 은하 모델을 얻었고 우주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로 케이프 사진 성도를 쓴 이 사람은 누굴까? 승영군 5초 드립니다. 답은 셰플리입니다. 네? 셰플리입니다. 셰플리가 맞아야 하는데요. 셰플리. 아닙니다. 동영군은 캡테인인가요, 혹시? 누구요? 캡테인. 캡테인. 예, 캡테인 또는 카페인. 맞습니다. 예, 오, 동영군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동영군이 문제를 맞히면 대결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 만큼 승영군도 잘 고르면, 동영군이 모르는 문제를 고르면 대결은 계속될 수 있어요. 자, 승영군이 골라보죠. 한 번 하겠습니다. 3번. 이 현상은 무엇일까? 지구에는 위치를 뜻하는 북극과 남극 외에 자기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자북극, 자남극이 있다. 그런데
자북극과 자남극의 위치는 고정돼 있지 않은 데다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 답은 자기 역전 현상입니다. 퀴즈 지존은 이 한 문제에 달려있다. 이대로 이동현이 퀴즈 지존이 될 것인가? 박승현의 역습이 시작될 것인가? 그 결과는? 답은 자기 역전 현상입니다. 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자기 역전 현상이 맞다면 이동현 군이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 자기 역전 현상 정답입니다. 이동현 군입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떨어졌다는 게 많이 아쉽지만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했고 또 저랑 같은 공상을 가진 친구들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한테 상금 못 타다 준 건 너무 아쉽네요. 미안해 예준아, 오빠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다 줄게. 웰머니 미용실 원장님, 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나 우승했거든. 너희들 꼭 봐야 된다 이거.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거 쏘마. 보장한다. 시간으로 볼 때는 보름달, 해를 품은 달은요? 해픈 달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그 가이드분한테 한 말씀 드리죠. 예. 가이드님, 제가 지금 미국에 갔을 때 장학 퀴즈 이야기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굉장히 잘 나온 건가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편이에요. 나쁘지 않다. 아, 그렇군요. 참가 학생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3위 학생에게는 전자사전을, 2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우승자 학교에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에서 드립니다.